안녕하세요. 타로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실전 리딩 진행해 볼 거고요. 단순히 카드 풀이를 넘어서 카드 간의 흐름을 연결해서 해석하는 방식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고민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작가로서 현재 진행 중인, 제작 중인 창작물이 있는데 이 창작물 이대로 이제 제작을 하게 되면 그 흐름, 결과는 어떨까? 이렇게 물어본 상황이에요. 자, 오늘 리딩은 초심자분들도 따라올 수 있게 하나하나 짚어드릴 테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시면 타로를 보는 눈이 크게 달라지실 거예요. 이번에 사용한 배열법은 5카드 배열법입니다. 현재, 방해 요인, 외부 상황, 조언의 카드, 결론의 순서예요. 자, 이렇게 5장의 카드로 리딩을 해볼 건데, 자, 이 현재 카드와 결과 카드의 사이에 3장의 카드가 있죠. 방해 요인, 외부 상황, 조언의 카드가 있어요. 이거는 현재에서 결과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 있는 카드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3장은 하나의 연결 흐름처럼 유기적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중급 리딩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단순히 카드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읽는 게 아니라 연결 흐름 선상에 있는 카드들은 마치 한 장의 카드처럼 묶어서 읽는 방식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철수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이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고요. 그리고 또 먹으면서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너무 행복해요.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철수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행복할까? 그 진행 과정을 보면 아이스크림을 먹다, 걷다 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면 이거는 진행 과정이고 또 진행에서 나타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하나의 문장으로 바꿀 수가 있죠.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걸었더니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겠죠. 즉 아이스크림 따로, 먹다 따로, 걷다 따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철수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걸었더니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타로 카드도 똑같습니다. 이 과정에 나타난 3장의 카드를 하나의 문장처럼 연결 손상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분은 어때요? 지금 창작물, 그 글을 쓰고 있지만 이 자신감이 부족해 보여요. 막연한 두려움이나 혼란이나 방향성이 흐릿하다고 느끼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혼란스러움이 나의 감정을 잡아먹고 있는 거죠. 이대로 가도 되는 걸까?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자꾸 나를 혼란스럽게 하고 이런 생각들이 자꾸 따라붙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객관적인 사실은 어때요? 달 카드 보면요. 이 주변에 여기에 길이 있어요. 길이 있는데 이 길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고요. 또 주변에 이 늑대나 개라든지 이런 불확실한 요소들이 많아서 한눈에 들어오기도 어려운 환경이에요.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정보가 부족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창작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 정보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이제 경험 부족으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호한 결과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에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방해 카드에는 컵 2번이 나왔어요. 컵 2번은 이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면은 어떤 누군가와 감정을 교류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와 교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창작물을 못 쓴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야 되나? 이렇게 이제 너무 1차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해석이 어색해지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창작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타인의 어떤 교류를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방해를 받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보다 내가 이렇게 제작을 하면은 그 독자들이 좋아해 줄까? 이 사람은 뭐라고 할까? 이런 타인에 대한 시선이 앞서 있기 때문에 창작자가 내 본래 감각을 잃고 있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컵 2번은 이제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쓴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외부 상황의 카드는 완드 9번입니다.
이미 많은 시도나 노력, 일을 했죠. 많은 시도와 반복을 거쳤고, 그로 인해서 이제 피로가 누적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작물을 계속 쓰고 제작은 했지만, 이 결과가 확신이 떨어지니까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고, 또 그래도 멈출 수는 없으니까 기대어서 서 있고 버티는 상황이에요. 즉 지금은 멈출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확신도 할 수 없는, 그 외부적으로 볼 때 그런 지점에 도달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기력이 소진됐다, 뭐 피로가 누적됐다, 뭐 그동안 많은 시도를 했다, 하지만 뭐 버티고 있다, 뭐 이 정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조언 카드는 바보입니다. 바보 카드는 여기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온 방식, 뭐 타인에 의한 어떤 그 판단 기준, 타인의 평가, 뭐 이런 것들을 다 홀가분하게 내려놓고 초심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보 카드 인물 보면 이 사람이 뭐 치밀하게 뭔가를 분석하거나 뭐 계산하거나 현실적인 걸 고려해가지고 막 절벽 끝으로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 마음이 그곳을 향하니까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직관적으로 나의 직관을 믿고 움직여 보라, 이렇게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동안의 어떤 그런 과정을 내려놓고, 뭐 벗어놓고,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직관을 따라가라. 특히 이 창작 분야에서는 그 어떤 계산적인 계획보다 어떤 그 몰입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타이밍인가 봐요. 근데 굳이 이 몰입이라는 거, 어떤 나의 직관을 따라간다는 거, 또는 그동안의 과정을 벗어놓고 나의 길로 가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뭐 다른 카드가 나와도 되는데, 굳이 이제 바보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실수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정답이 아닌 것 같아도 좀 자유롭게 시도하는 게 필요한 시기다, 이게 이제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장의 카드를 진행 과정에 있는 카드들을 다 해석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 장의 흐름을 한 장의 카드처럼 하나의 서사로 묶어보는 겁니다. 자,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게 돼서 그래서 반복되는 피로와 시도와 거기에 지치고, 그래서 결국 기존의 기준을 내려놓고 자유로운 창작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타인에 의한 기준과 반복된 시도를 내려놓고 내 직관과 자유로운 창작을 하는 흐름이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마치 한 장의 카드처럼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급 리딩에서는요, 이렇게 이 카드 간의 흐름을 통합적으로 읽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카드들을 통합적으로 읽고 또 하나의 서사로 묶을 것인가, 이거는 이제 배열법상 구조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냥 하나하나 키워드를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왜 이런 흐름이 발생했는가, 거기에 집중을 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이 다음 단계를 예측하는 게 중급 해석의 관점, 포인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흐름의 원인, 즉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가, 이 원인은 이 현재 카드 문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이 분야에 대해서 이분은 아마 처음 접했거나, 아니면 뭐 정보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그 구조나 진행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결과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실패에 대한 어떤 막연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계속 올라오니까 내 자기 확신을 앗아가고 결국 외부의 반응이나 평가에 의존하는 그런 태도를 만들어낸 거죠. 그게 누적되면서 계속 지치고요. 결국 리셋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과 카드는 이제 펜타클 6번인데, 이 결론 카드가 말하는 건 명확하죠. 저는 뭐 펜타클이기 때문에 뭐 꼭 돈을 얻는다, 이렇게 뭐 수익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심이 되는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누군가는 받고 누군가는 받지 못하는 어떤 기준이 있고, 또 계속 뭔가 물질적인 교류나 주고받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작물, 결과물은 결국 누군가에게는 전달이 되고요. 그에 대한 어떤 반응이나
거기에 따르는 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꼭 돈은 아니고요. 현실적인 결과물로서 인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독자의 어떤 공감이라든지 출간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손에 잡히는 펜타클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취감으로 이 창작의 가치를 되돌려 받는다, 이런 결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카드를 흐름처럼 읽고요, 그 흐름의 시작과 끝을 연결하는 것, 이게 중급 해석 방식의 본질이에요. 이런 중급 해석 방식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실전 배열과 또 방법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